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자,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 소통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왜 소통을 하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사람마다 소통하는 이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첫째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 과정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하시나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뭔가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말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말하기 연습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듣기를 많이 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듣기를, 쓰기, 읽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가장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말하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 그 직업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다 골고루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자기가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서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계에 있는 부분을 열심히 연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한 10분 정도면 되니까 이 강좌를 인터넷에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외로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외롭다는 거. 인간의 기본 욕구는요, 식욕, 성욕, 물욕, 뭐 명예욕, 권력욕도 있지만 거의 소통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프레드릭이라는 13세기 그 신성문화제국의 황제가 아이들한테 태어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가르쳐주면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떤 나라 말을 하게 될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아이들을 감금해서 소통하지 않고 유모도 침묵을 하면서 키웠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험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나라 말을 하게 됐을까? 뭐 요즘 같으면 과학이 발달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면 말 못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쉽게. 또 어떤 말을 써주면 그 나라 말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 다 아는데 그때는 아마 뭐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다 죽었죠. 이건 뭐냐면 소외가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집도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 정호승 시인이 쓴 시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데 꽃은 물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이 시가 그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소외라는 것 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소외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가 방을 쓸 때 독방은 굉장히 자기에게 특혜인 것 같지만 감옥에서는 독방이 말도 못하기 어려운 방이라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 세 번째는 상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가면 계란을 찐 거 팝니다. 찐 계란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계란을 이렇게 사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다음에 노른자 위만 먹고 흰자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자리에도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반대로 흰자 위만 먹고 노른자 위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 좋아하니까.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야기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동굴에서 광장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거 얻을 수 있잖아요. 또 내 건 남에게 줄 수 있고. 그런데 소통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라는 것이 있는데 말하기는 도움을 뭐하는 기술이고 듣기는 도움을 뭐뭐 하는 기술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움을 준다, 도움을 받는다를 놓고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주는 건가요? 네. 말하기는 도움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는 건가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말을 못하면 제일 갑갑한 게 뭐예요? 내가 도움을 못 받아요. 그렇죠? 듣지를 못하면, 그죠? 듣기라는 것은 잘 듣는다는 건 남을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거니 받거니 give and take가 되는데 말하기와 듣기를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 팀, 코피콜라, 이 악기
첼로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붙어서 한 가지 역할씩 이렇게 해서 악기를 두드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라 그럴까, 소리 나게 튕겨주는 사람도 있고, 활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이 네 사람이 악기 하나를 함께 연주하는 장면이 나와서 보는 사람이 전부 깜짝 감동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 하는 것이 협력,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연합, 연대, 접속, 공유, 협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림픽의 마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그라미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5 대 6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각자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합하고 힘을 합치고 서로 연대하고 접속하고 공유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바로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민단체에도 보면 무슨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연대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남에게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서죠. 우리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겐 나도 뭐냐. 네. 어떠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그때 기준은 나잖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네, 다른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다름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문제 또는 갈등 같은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소통의 실패하면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신호를 했는데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어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축구에서도 패스가 잘 돼야 득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소통이 실패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어떻게 풀어야 되죠? 소통으로 푸는 거죠. 네. 소통하라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소통하라고.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소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소통은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소통을 잘하면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성과를 위해서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제가 소통을 잘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죠. 학생들 잘 가르치고 성적도 오르고. 근데 소통을 못하면 성과가 낮아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안에서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런데 조직 활동이라는 건 개인의 어떤 이런 그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소통이 또 잘 돼야 돼요. 위, 아래, 좌우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조직원들이 소통을 잘하고 조직원들끼리 부서 간의 팀들끼리 서로 소통을 잘했을 때 조직 전체의 성과는 굉장히 크게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많은 걸 얻게 됩니다. 상대방을 물론 알게 되지만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나를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 강의를 듣고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제가 저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또 내가 이걸 열심히 했더니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친밀해지는 거고 또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자꾸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나서 수다를 왜 피웁니까? 사람들끼리 수다 풀고 수다하고 그런 이유가 아주 좋은 것이죠. 수다라는 것은 서로 알게 되고 그리고 친밀해지고 신뢰하게 되고,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즐거운 매일매일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하게 이렇게 단절시켰을 때 소외가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소외를 통해서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사람과 또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요구 사항과 욕구, 생각과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의 꿈, 희망, 이런 걸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이런 교류를 하지 않으면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꿈을 자기 혼자 이뤄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 혼자 이룰 수 있는 꿈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최초의 충동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말을 걸죠. 또 그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최대의 복수가 뭡니까? 그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말을 하지 않죠. 예. 달리기를 하는데 잘 뛰면 뭐합니까? 뭘 잘해야 돼요? 바통 타치. 바톤 타치를 잘해야 되는 거죠. 앞 사람이 다음 오는 사람한테 바톤을 잘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소통을 잘해야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대양 6대주, 6대주죠. 뭐 이런 대륙들이 떨어져 있지만 바닷물을 다 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속엔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통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 삶에 유익함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소통을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 삶 속에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통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면 여러분이 저한테 보여주는 반응이 뭐냐면은 그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의도한 반응만 효과라고 그러죠. 거절이나 무관심은 효과가 아닌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제가 보낸 의도한 대로 반응을 안 해주시는 거거든요. 세상 일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을 다 좀 털어내야 되는 거죠. 당신과 저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다면 이라는 그런 유행가가 있는데, 어떤 그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소통이 잘 된다. 그래서 이제 효과에 영향을 주는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소통에 뭐가 길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대화에 뭐가 많을수록 효과가 반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과정이 길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A가 B에게, B가 C에게, D에게 이렇게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메시지를 보내면 정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의 상대가 많을수록 효과가 반감합니다. 1대1로 이야기할 때하고 100명을 앞에 놓고 강의할 때하고는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볼링형 소통보다는 탁구형 소통이 효과적이죠. 쌍방향 소통이 몇 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게 자, 이건 이거야, 알았지?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또 질문해요. 그럼 또 제가 그 질문에 답해요. 그럼 또 그 아이가 질문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탁구의 그 공이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효과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학교, 특히 이제 대학의 교실에서 이런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볼링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자, 또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죠. 그렇죠?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을 때가 있고, 글로 쓰는 게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소통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나 상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까 굉장히 많은 그 노이즈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황에. 또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효과에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뭐 백신과 관련해서 A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하고, 또 우리 뭐 이 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이나 이런 분이 얘기했을 때는 그 효과가 상당히 다르죠. 문제는 요즘 우리 이제 언론이 참 문제가 있는 게, 이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 방역 이런 부분은 이건 과학의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언론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제 그 기사를 써대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소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좌를 계속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약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유튜브에 방송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